자, 앞에서 우리가 각에 대한 정의와 각의 종류를 다뤘어요. 자, 이번에는 관측하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각을 정의할 때 각은 한 점에서 하나의 시준선과 다음 시준선, 이 시준선 차이, 즉 방향선의 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각관측은 어떤 점에서 시준한 두 점 사이의 각을, 요 각이죠. 요 사이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각관측이라고 합니다. 각관측. 이 각관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반관측이라는 게 있어요. 정반관측. 정반관측은 뭐냐? 우리가 보통 트랜짓 또는 데오돌라이트를 가지고 관측을 할 때 보통 첫 점에서 0 세팅을 하죠. 0 세팅을 해놓습니다. 즉 첫 번째 값을 0 또 0분 0초로 놓고 관측을 해요. 그래서 트랜짓이 돌아간 거리만큼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보같이 12도 34분 56초로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다음 각을 쟀을 때 그 값에서 12도 34분 56초를 매번 빼줘야 되죠. 그럼 번거롭기 때문에 제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0부터 보는 걸 정관측이라고 얘기하는데 반관측은 뭐냐? 반관측은 이거 사실 현대에는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에 트랜짓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실제로 밑에 각도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상 0에다 맞추고 하니까 0부터 각도 눈금이 자꾸 달아서 안 보이고 해가지고 180도로 돌려놓고 각을 쟀던 게 바로 이 반입니다. 근데 현대 측량에서는 이 데오돌라이트가 보통 디지털 데오돌라이트이기 때문에 제로 세팅을 해도 눈금이 변하는 경우가 없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정반관측이에요. 어쨌든 이 정반관측을 하는 이유는 뭐다? 관측값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정반관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관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회관측. 그래서 2대회 할 때는 자 180을 n 대신에 2를 넣으면 90이죠. 예, 90에서 끊어서 다시 보는 거고 3대회 할 때는 18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60도, 120도죠. 그렇게 놓고 관측하는 겁니다. 역시 현대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측법에 대해서 단각법이 있어요. 단각법은 뭐예요? 자, A에서 B를 이 5점에서 A와 B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한번 딸랑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죠. 또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딸랑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화살표 두 개라고 두 번 관측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or, 영어로 o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한번 딱 보고 집에 갔어요. 정확도가 무지 높겠죠. 높긴 뭐가 높아. 한번 보고 말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5차론을 다룰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참값을 얻질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게 최악값이었죠. 이 최악값은 어떻게 구한다? 반복 관측을 해서 관측 횟수로 나누어서 즉 평균값을 찾아서 우리가 최악값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최악값을 참값 대신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각법은 정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딸랑 한 번. 그러니까 단각법이에요. 한 번 재는 거예요, 각을. 자, 그러면 한 번 재는 거 꼭 불합리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번 재요. 그래서 배각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배각법은 이 5점에서 A를 본 다음에 B를 한 번 보고 다시 돌려가지고 또 A에서 B를 또 보고 또 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보죠. 그래서 세 번 봤을 때는 3배각, 5번 봤을 때는 5배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횟수로 나누어서 최악값을 구하는 기법이에요. 역시 단각법보다는 정확도가 좋죠.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각의 종류에서 방향각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방향각의 기본 의미는 뭐다? 오른쪽으로 재는 거다. 자, 이 방향각법은 뭐다? 역시 A점에서 측점이 B, C, D라는 4개의 측점이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걸 한번 재고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또 C를 재고 또 A에서 한번 또 D를 재고 이렇게 재는 방법입니다. 이게 방향각법. 그 다음에 각관측법이라는 관측법이 있습니다. 지금 각관측법하고 있는데 무슨 각관측법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조합각관측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합각관측법. 그래서 역시 직선이 여러 개 있을 때 O에서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D를 볼 때 요거는 A에서 B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A에서 C를 봐요. 세 번째는 A에서 D까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가 되네요. 다시 이제 B에다가 옮겨요. B에서 C를 한번 보고 B에서 D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B에서 볼 게 끝났으면 또 관측 시작을 C점으로 옮깁니다.
C에서 D를 보고 이렇게 차례차례 구해 나가는 게 각관측법입니다. 다른 말로 조합각관측법.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요 각관측 방법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각법. 말 그대로 한 개의 각을 한 번 관측하는 거다. 즉, 여기서 O점에서 A를 바라본 시준선에 싹 맞춰놓고 요렇게 한번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또는 B점에다 이렇게 맞춰놓고 요렇게 A를 한번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집에 가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수평각 측정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평각 측정법 가운데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측량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본 거보다 10번 본 거는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그쵸? 네. 또 측량법이 간단할수록 심플하고 쉬울수록 정확도가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잘 조절해서 맞추고 시간을 좀 소요해야 정확도가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측정법이 아주 복잡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잡한 정도, 그렇다면 복잡할수록 정확도가 좋아요. 그럼 이건 또 어때요? 과거 측량이 정확도가 좋을까요? 현대 측량 쪽으로 오면서 정확도가 점점 좋아졌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각종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기계가 점점 발전되기 때문에 현대 측량으로 올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래 측량에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정확도면 좋은 거였지만 현대에는 억분의 1, 10억분의 1 이 정도의 정확도까지 가져가죠. 또 장비가 비쌀수록 측량은 정확도가 좋다. 맞아요. 아니, 장비가 비싸지 않아도 정확도가 좋다면 왜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GPS 장비를 삽니까? 평판 10몇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그거 갖고 다 하지. 네,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장비일수록, 비싼 장비일수록 정확도가 좋다는 얘기죠. 또 계산식이 복잡해. 조건식이 까다로워. 그 다음에 컴퓨터를 돌려서 막 계산해야 돼. 머리가 아파.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럴수록 정확도는 점차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계산을 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간단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렸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관측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배각법. 배각법은 다른 말로 반복법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한 개의 각을 2회 이상 관측해. 3번 해도 좋고 4번 해도 좋고. 즉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5에다가 A를 딱 맞춰서 0 세팅을 해놓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3번 보고 4번 보고. 이렇게 해서 뭐로요? 관측 횟수로 나누어서 평균 내서 구하는 방법이 바로 배각법 또는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3번 봤을 때를 우리가 3배각법, 5번 봤을 때는 5배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시험 볼 때 실기 시험에 아마 3배각 반복법 시험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법은 단각법보다는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다.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단각법보다는 배각법이 간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확도가 좋아지죠. 자, 방향각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방향각법은 우리가 아까 방향각을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방향각은 자, 우회각, 오른쪽으로 재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방향각법은 뭔가 어떤 시준 방향을 기준으로 했어요. 즉 여기서 OA 시준선을 기준으로 하고 각 시준선, B에 이르는 거, C에 이르는 거, D에 이르는 거 이걸 각각 다 관측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많은 각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반복법보다는 시간이 절약이 돼요. 반복법보다는. 그리고 요거는 3등 이하의 삼각 측량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관측법. 각관측법.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조합각관측법. 자, 이런 용어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값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1등 삼각 측량에 이용한대요. 그럼 볼까요? 자, 여기서 OA라는 직선에서부터 B를 보고 C를 보고 D를 봤어요. 그 다음에 직선을 어디로 옮겨요? OB로 옮겨요. 그래서 B에서 다시 C를 보고 D를 봤어요. 그 다음에 직선을 어디로 옮겨요? OC로 옮겨요. 그래서 또 D를 보고. 그래서 관측은 모두 A, B, C, D, E, F 6번의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앞에 설명된 내용들보다는 관측 횟수가 제일 많아요. 요것만 갖고도 일단 정확도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각을 방향각법을 이용해서 차례로 관측해서 또 이것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소 제곱법을 위해서 최악값을 결정하는 아주 복잡한 방법입니다. 복잡하다,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값을 취득하고 1등 삼각 측량에 이용하죠.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 기사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경우에 관측 횟수가 몇 회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정도로 측선이 4개 정도면 아주 껌입니다. 왜? 쉬우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6번. 근데 각 관측하는 방향이 17방향이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17개를 선을 그려놓고 언제 그려? 이럴 때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에 n에 n-1. 이 n은 그 방향선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거는 몇 개예요? 방향선 A, B, C, D 4개죠. 4를 집어넣으면 4, 2 없어지고 여기 3 남고 2, 3, 6. 6 맞죠? 그럼 5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5개는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그러면 4하고 2분의 1하고 2가 없어지고 10번 관측이 되겠네요. 요거 횟수가 많으면 쉬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해두면 나중에 수많은 방향선이 몇 개인지 쉽게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각관측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그림이 데오돌라이트입니다. 이 사진이 데오돌라이트인데 이 데오돌라이트가 바로 각 재는 기계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는 이 안에 밑에 각도기를 갖고 있지 않죠? 대신 이 전광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라고 부르죠. 물론 현대에서는 이거보다 더 개량된 기계를 씁니다. 토털 스테이션이라고 각과 거리가 동시에 구해지는 기계를 써요. 자, 이쪽은 대물, 우리가 관측하는 지점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이 렌즈가 대물 렌즈가 되고 이쪽에 우리 눈을 대는데요. 그래서 대안 렌즈 또는 접안 렌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를 돌리면 망원경의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도 있어요. 요걸 나사를 돌리면 뭐가 달라져요? 이 망원경 안에 십자선, 지시선이 있는데 그거를 또렷이 보는 나사가 바로 이 나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있고 위아래로 있는데 이게 조준경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은 고배율이기 때문에 이 망원경으로 바로 목표 지점을 찾아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준경을 통해서 먼저 계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망원경의 미세나사를 돌려서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돌려서 대상물을 정확히 찾죠. 그 위아래로 돌리는 나사가 바로 요 나사요. 요 나사고요. 또 좌우로 돌리는 나사가 바로 요 나사입니다. 수평미동 나사라고 썼죠. 하부미동 나사. 그래서 요 나사들을 이용해서 정확히 관측값을 센터에다 맞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망원경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걸 우리가 무슨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중심을 구하는 망원경입니다. 즉 여기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바로 바닥 연직 방향을 내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나사가 있어서 배열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앞에 나사가 있어서 지시선을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표현되는 것도 같은 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포관이 있네요. 기포관은 수평을 맞춰주는 기계예요. 우리 나중에 레벨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량에서 이제 기포관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포관은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얘는 횡기포관,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옆으로 길게 유리 튜브처럼 생긴 기포관이에요. 튜브도 둥그런 게 있나? 그냥 길쭉한 기포관이에요. 길쭉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동그란 기포관. 이거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어디요? 세탁기 밑에 부분에 보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원형 기포관, 둥그런 기포관을 놔뒀습니다. 아, 없어요? 빨래방에서 세탁하는구나. 이 기포관. 그 수평을 맞추는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장비들에 따라서 조금씩 버튼이 다른데 주로 보통 끼어 들어가는 게 이 제로셋, 0셋 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에 어두울 때 불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평각을 볼 건지 수평각에서 오른쪽으로 우회각을 우리가 보통 잰다 그랬죠. 수평각 우회각 잴 건지 좌회각으로 잴 건지 특수한 경우에는 좌회각을 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회각을 잽니다. 그리고 이제 20나사를 해서 중심을 변환시킬 수 있는 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각을 정확하게 재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